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요? 조립품 아닙니까? 독일이 전 세계 앞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전차는 80년 역사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2026년 나토 회의이장 12개국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차를 빌려주십시오. 독일 전차 서류상 300대. 하지만 실제 가동은 9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폴란드에 1000대를 채워줬고 독일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차 종주국 독일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유럽을 뒤흔든 걸까요?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왜 독일이 한국에게 전차를 빌려야 했을까요? 80년 전차 명가가 유럽 방산의 심장이 12개국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2026년 1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저는 마르쿠스 베버 독일 연방 국방부 차관입니다. 28년간 라인메탈에서 레오파르트 수출을 진두지휘했고 지금은 방산 획득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회의 안건을 훑어보며 생각했죠. 동부전선 전력 증강론이라 결국 답은 레오파르트일 수밖에 없다고. 독일이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구도. 늘 그래왔으니까요. 회의 30분 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고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독일 즉시 가동 전차 100대 미만. 다리에서 힘이 빠져 복도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00대가 넘는데 지금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는 90대도 안 된다는 사실이 유럽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자 12개국 대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자료처를 펼쳤는데 첫 장에 박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전차 재배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회의의 중심이 독일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부전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러시아 증강 병력 위치, 72시간 내 도달 예상 경로. 빨간 화살표가 추가될 때마다 회의장 공기가 짓눌렸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금 전차가 필요합니다. 7년 뒤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가용 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눈썹이 올라갔는데 이미 뉴스로 다 나간 얘기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그리고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산 K 전차 일부를 서유럽 방어선에 재배치해 주십시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영국 대표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폴란드에게 전차를 빌려달라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훌륭한 전차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전장에는 없군요. 회의장 어딘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는 짧았지만 독일의 체면은 길게 무너졌습니다. 휴회가 선언됐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폴란드 대표 카롤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기대하지 마, 마르쿠스. 러시아가 국경 앞이야. 카롤, 우리가 함께 훈련하던 시절 기억하나?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들이 징집 대상이야. 우린 지금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계약 3개월 만에 전차를 넘겼어. 직접 가서 봐. 창원, 한국.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나토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는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 브뤼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손이 떨렸고 주먹을 쥐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전차를 넘겼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독일은 레오파르트 한 대 재가동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같은 전차, 같은 산업인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유럽 대륙이 깔려 있었고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을 폐허에서 일으킨 사람. 1956년 뮌헨 외곽의 작은 공장. 지붕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웅덩이가 고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레오파르트 1의 초도 생산.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 세상이 독일은 끝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용접봉을 들었다. 화상 자국투성이었던 그 손이 독일의 부흥을 용접한 겁니다. 전차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명예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냉전 최전선 풀다 개배 전차장이었던 아버지는 새벽에 경보가 울리면 말없이 군복을 입고 나갔고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시던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면회를 갔다가 레오파르트 2가 일제히 시동 거는 걸 봤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포탑 위에 올라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전차가 멈추면 유럽이 끝난다. 우리가 방패다.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물을 건넸습니다. 받아들고 마시려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라면 오늘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오파르트를 지켜라. 그게 우리 가문이 독일의 진 빚을 갚는 길이다. 유언이었고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족쇄였죠. 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라인메탈에 입사해 수출을 진두지휘했고 1990년대 전성기에는 사우디, 터키, 그리스, 스페인에서 계약이 터질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독일 전차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들.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니까 세계가 따라오는 거니까.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오늘 회의장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폴란드에게 전차를 빌려달라고 한 손자를 보고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방산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대로템, KE, 창원 공장, 월 생산량, 납기 준수율, 수출 계약 현황. 숫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자료 맨 뒤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창원 공장 전경. 야간에도 불이 켜진 라인.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 페이지. 2022년 폴란드 계약 후 첫 인도까지 소요 기간 94일. 94일?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우리가 서류 한 장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고작 몇십 년 따라한 나라가 8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을 넘본단 말입니까? 자료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전차는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숫자 몇 개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80년 역사 앞에 감히 서지 못할 이유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년 전에도 이 길을 날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같은 하늘인데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구경 가는 기분이었죠. 지금은 증명하러 가는 겁니다. 한국이 왜 독일을 넘볼 수 없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2015년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국제방산 전시회. 저는 라인메탈 수출 총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옆에 있던 젊은 직원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 뭐 볼 게 있겠나.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KE가 꽤 화제라고 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조립은 잘하겠지. 핵심 기술은 전부 수입 아닌가.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파였습니다. 동남아, 중동, 동유럽 바이어들이 통역사를 대동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구경꾼들이겠지. 계약은 결국 독일로 올 테니까. KE 전시관 앞에 섰습니다. 검은 도장 위로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외형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자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껍데기야. 파워팩은 독일제이고 변속기도 수입이고 속은 우리 기술이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뭔가 느꼈던 겁니다. 느끼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한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수장치는 자체 개발이라고 합니다. 험지 주행 성능 평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생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월 15대 체제입니다. 우리의 연간 생산량을 한 달에 찍어냅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차는 80년 역사로 만드는 거야. 몇 년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숫자가 다가 아니야. 그때 한국 측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현대로템 임원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유럽 시장 협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동 개발, 부품 공급망 협력, 유럽 현지 생산 가능성. 그는 준비된 자료까지 내밀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검토가 무슨 뜻인지 그도 알았을 겁니다. 돌아서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거절이 당연한 건데. 전시장을 나오면서 한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추세라면 5년 안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스, 자네 독일 사람 맞나? 80년 역사를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폴란드는 결국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그게 질서야. 한스의 입이 닫혔습니다. 눈빛이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2026년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우리한테 온다고 했죠. 그 폴란드가 한국과 180대를 계약했습니다. 질서라고 했죠.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2015년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KE의 검은 도장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불편함이 언젠가 내 이름을 무너뜨릴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나는 한국을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규정해버린 겁니다. 조립국이라고, 따라쟁이라고, 80년 역사 앞에 무릎 꿇을 나라라고. 그 오만 뒤에 숨어서 변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스의 눈빛이 꺾이던 순간이 경고였습니다. 저는 무시했죠. 그날의 웃음이 오늘의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94일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허점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80년 역사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2022년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새벽에 뉴스 속보를 보고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국방 예산이 늘겠구나. 레오파르트 주문이 쏟아지겠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죠. 첫 주가 지나자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폴란드, 체코, 발트 3국, 핀란드, 노르웨이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합니다. 당장. 저는 대답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순서대로.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 가능 대수 8대에서 12대.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전차를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우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전차는 고작 8대였습니다. 회의실에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생산 라인 재가동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생산 담당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설비 복구에 3년, 숙련공 재훈련에 2년, 공급망 정상화에 2년. 최소 7년입니다. 7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72시간 만에 발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7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획팀장이 된 한스였습니다. 차관님, 한국과 협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월 15대 생산 체제입니다. 우리가 7년 걸릴 물량을 5개월이면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한스, 아직도 그 소리인가? 우리가 한국에 손을 벌린다고? 80년 전통의 라인 메탈이? 그건 항복이야. 한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이미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폴란드는 허세야. 결국 돌아와. 그게 질서야. 한스의 눈빛이 또 꺾였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서류를 읽지 않습니다. 공장만 봅니다. 우리에겐 서류만 있었습니다. 공장은 이미 죽어 있었죠. 그 무렵 라인메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슈미트가 저를 멈춰 선 라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에 숙련공 12명이 나갔습니다. BMW로, 벤츠로. 이 속도면 연간 10대도 힘듭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나겠나? 버티면 된다?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월 15대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슈미트의 눈빛이 꺼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돌아섰습니다. 한 달 뒤 노르웨이에서 공식 항해 서한이 왔습니다. 2019년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54대, 원래 납기는 20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낸 통보는 납기 2031년, 6년 연기. 노르웨이 국방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베버 차관, 지금 장난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계약했습니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러시아가 코앞입니다. 2031년에 전차가 와서 뭘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때 이미 없을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르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그리스에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폴란드가 한국과 전차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K180대 뉴스 속보로 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레오파르트를 함께 운용하던 동맹이었습니다. 그런 폴란드가 등을 돌렸습니다. 한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협력했어야 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폴란드가 배신한 거야. 우리 탓이 아니라고.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7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스를 노려봤습니다. 나가. 한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경고였습니다. 저는 3번 다 무시했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에 도착한다고.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94일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허점을 창원중앙역에 내렸습니다. 1월에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카롤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실 복도에서 기대하지 말라고 떠났던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카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나, 카롤?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거. 카롤이 수행원들을 물렸습니다. 공장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 아들 야체크 기억하나? 야체크? 몇 년 전 카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8살이었던 청년. 체스를 두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래 희망이 건축가라고 했던 아이. 아버지를 닮아 눈이 파랬습니다. 기억하지? 왜? 내년에 징집 대상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카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관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국경까지 200km야. 차로 2시간. 거기 내 아들이 서게 될 수도 있어. 야체크가 태어났을 때 난 맹세했어. 이 아이만큼은 전쟁을 모르고 살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난 그 아이를 국경으로 보내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에 독일한테 전차를 달라고 했어. 자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7년이라고 했어. 최소 7년. 내 아들이 국경에 서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카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개월이야. 야체크가 군복을 입기까지 18개월. 7년을 기다리면 내 아들은 전차 없이 국경에 서야 해. 맨몸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보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카롤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처음 보여주는 눈물이었습니다. 한국한테 연락했어. 솔직하게 말했어.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전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생존이 필요하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카롤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공장 앞에 서 있는 K2 전차. 그 옆에 폴란드 국기를 들고 있는 젊은 군인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찍힌 게 언제인 줄 알아? 계약 후 94일째야. 94일 만에 첫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았어. 94일? 독일이 서류 한 장 검토하는 시간. 한국은 그 시간에 전차를 만들어서 대륙을 건넜습니다. 첫 10대가 도착한 날, 난 공항에 나갔어. 수송기 문이 열리고 K가 내려오는 걸 봤어. 그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어. 울었어. 공항 활주로에서. 차관이 대표단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어. 내 아들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야체크한테 전화했어. 아들, 전차가 왔다. 내가 탈 전차가 왔다. 야체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다 무너졌어. 카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탈 전차가 온 거야.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왜 독일을 기다려야 해? 7년을. 내 아들 목숨 걸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카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한테 물어본 적 있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납기를 지키려고 3교대를 돌리고 직원들이 새벽까지 공장에 남는다고 들었거든. 가족도 못 보고. 왜 그러냐고. 저는 카롤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카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도 휴전선 앞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폴란드 아버지들의 마음을 압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단순한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80년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완벽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70년 휴전선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를 구했어. 마르쿠스. 과장이 아니야. 진짜로. 카롤이 일어섰습니다.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만 구한 게 아니야. 발트 3국도 한국한테 갔어. 노르웨이도. 루마니아도. 우리 모두 같은 이유야. 7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 내일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72시간이면 발트가 떨어져.
그 72시간 안에 도움이 안 오면 끝이야. 7년 뒤에 전차가 온다고? 그건 도움이 아니야. 그건 조문이야. 조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7년 뒤에 전차를 보내는 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 화환 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폴란드는 몇 대야? K 180대 계약했어. 첫 해에 이미 48대 인도받았어. 내년이면 100대 넘어. 거기에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총 150억 달러 규모야. 숫자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지상군을 갖게 돼. 그것도 23년 안에. 그리고 그 전력의 핵심은 전부 한국산이야. 독일이 서류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 지도를 바꿨어. 유럽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아닌 폴란드가, 레오파르트가 아닌 K가,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2015년에 한국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던 한스, 2022년에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던 한스, 폴란드 계약 후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했던 한스, 저는 3번 다 무시했습니다. 설마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르쿠스, 난 자네를 배신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을 선택한 거야. 아버지는 무기를 고르지 않아. 생존을 골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공장 정문 쪽에서 현대로템 임원이 손짓했습니다. 시찰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카롤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원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불빛이 터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안에서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아들들을 살릴 전차가, 유럽을 지킬 전차가. 카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안에 답이 있어, 마르쿠스. 준비됐나?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용접 불빛이 터졌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 나토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칼처럼 찔렸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리가 몸을 감쌌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지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라인메탈 공장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공장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현대로템 임원이 앞에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K가 생산됩니다. 현재 월 15대 생산 체제이고 필요하면 2교대, 3교대로 전환해서 22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월 15대. 라인메탈이 1년에 만드는 숫자를 이 공장은 한 달에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카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저기 봐. 라인 옆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고 예정 2대, 이번 주 출고 예정 4대, 이번 달 출고 예정 16대,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화면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훈련 현황, 정비 교육 진행률, 부품 재고 상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폴란드와 공유합니까?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고객이 원하면 생산 라인 CCTV도 공유합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정을 기밀로 취급했습니다. 고객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신뢰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임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K 통합 전력화 프로그램 18개월 완성. 저희는 전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전투 가능한 부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화면에 커리큘럼이 표시됐습니다. 1에서 3개월까지 승무원 기초 훈련, 4에서 6개월까지 전술 기동 훈련, 7에서 12개월까지 정비 교육 및 부품 관리, 13에서 18개월까지 실전 배치 및 현지 지원, 18개월이면 해당 국가 병사들이 K를 완벽하게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자가 떠난 뒤에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기는 강철이지만 전력은 사람입니다. 18개월은 단순한 교육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카롤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전차를 인도하고 떠났어. 정비 문의, 매뉴얼 보내드리겠습니다. 훈련 지원, 별도 계약입니다. 그게 독일 방식이었어. 한국은 달랐어.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았어. 영하 20도 한겨울에도 훈련장에 나와 있었어. 폴란드 군인들 밥도 같이 먹었어.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폴란드 훈련장에서 동상에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가 붕대를 감고 다시 나왔다고. 일정이 있어서요라고 했다더군요. 독일은 인도 후 떠났고 한국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임원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파트너십, 나트 트랜잭션. 저희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동맹을 맺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동맹의 책임을 팔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함께 싸울 준비까지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한국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카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 마르쿠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야. 생존을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생존을 끝까지 책임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었어. 회의실을 나와 생산동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라인 옆을 걸었습니다. 전차 차체가 레일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졌습니다. 크레인이 포탑을 들어올렸습니다. 쇳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간표를 찍어내는 곳이었습니다. 라인 중간에 품질 검사 구역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전차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포탑 연결부를 손으로 만지며 뭔가를 체크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출고 전 127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라인에서 빠집니다. 납기 압박이 있어도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자랑하던 독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품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핑계로 납기를 미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품질을 지키면서 납기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부품 공급 구역이 보였습니다. 협력사 이름이 적힌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협력사 47개가 반경 30km 안에 있습니다. 부품 조달에 이틀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독일은 부품 하나 조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공급망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조율하는 데만 몇 주가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이틀이었습니다. 라인 끝에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독일에서 받은 기술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처음 전차를 만들 때 교과서였죠. 저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낡은 종이, 독일어로 빼곡히 적힌 도면. 그 문서가 여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저희는 배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운 것에 머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독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출고장에 도착했습니다. 완성된 K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장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탑에 폴란드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폴란드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령 확인차 온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카롤이 그들에게 다가가 폴란드어로 뭔가를 물었습니다. 젊은 군인이 대답했습니다. 카롤이 돌아와서 통역해줬습니다. K 어떠냐고 물었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전차 덕분에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거짓말 안 해도 됩니다. 거짓말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사에게 전차는 생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전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화상 자국투성이었던 그 손. 용접봉을 들고 레오파르트를 만들던 그 손. 지금 이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손도 똑같았습니다.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럽을 살린 건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교대에 들어간 저 기술자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졌어, 카롤. 한국한테. 우리는 경쟁조차 안 됐어. 한스가 맞았어. 처음부터 3번이나 경고했는데 3번 다 무시했어. 카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나? 알겠어. 한국은 완벽이 아니라 날짜를 약속하는 나라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야. 80년 역사를 자랑하느라 약속을 잊었어. 저는 창원에서 전차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태도를 봤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 그 말을 2번째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실, 의회 국방의, 언론사들. 모두가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 나야. 내가 맞았어. 2015년에도, 2022년에도, 폴란드 계약 후에도 3번 다. 내가 틀렸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할아버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1956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화상 자국이 보이는 손. 할아버지는 폐허에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독일은 끝났다고 했을 때 용접봉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레오파르트 이 앞에 서 있는 모습. 냉전의 최전선에서 유럽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했습니까?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절차를 말하고 품질을 자랑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원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자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회에 섰습니다. 국방위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공장입니다. 한국은 월 15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연간 8대입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납품합니다. 우리는 7년을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자랑하느라 약속을 잊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라는 오만에 빠져 배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 부하가 3번이나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3번 다 무시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7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폴란드 아들들이 국경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공동개발, 기술 교류, 생산 파트너십. 독일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졌습니다. 80년 역사가 94일에 졌습니다. 이제 배웁니다. 한국에게서. 일주일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화를 받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 할아버지는 이미 없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2026년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배웠다. 한국은 이기려 하지 않았다. 제때 도착하려 했을 뿐이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 완벽보다 약속이 먼저다. 증조 할아버지는 폐허에서 전차를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그 전차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배우는 법은 알았다. 오만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독일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다. 이 배움이 너를 살릴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원에서 본 기술자들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과 같았습니다. 그들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휴전선 앞에서,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야경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폐허에서 일어섰듯 독일은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약속을 지킨 나라에게서 80년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8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면서 저는 28년 동안 독일이 기준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준을 묻지 않습니다. 제때 도착하는 힘만 남깁니다. 제 부하 한스가 3번 경고했습니다. 저는 3번 무시했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를 12개국 앞에서 치렀습니다. 창원에서 저는 전차가 아니라 국가의 태도를 봤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는 결국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80년 역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70년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웁니다. 한국에게서.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 후손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